한국인만의 문화적인 예. 특징이요. 뭐 어디 가나 사실 다 소통은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대인관계의 특징을 보면 그걸 한마디로 저희는 이제 우리성 정관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를 만드는 거, 인지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이라고 하는 걸로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요. 그 정이 들게 되면 얘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성 정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정말 잘합니다. 나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내가 양보하려고도 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성 정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집단 간 갈등이 되는 거죠.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나하고 다르지? 그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 사회가 다 우리성 정관계라고는 내 집단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도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썩 바람직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렇다기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보다는 조금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하고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통에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감정을 갖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면 상대방을 되게 이제 무시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폄하하는 이런 경향성.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혀 의사소통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누가 비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 이 사적인 두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100%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100% 내가 잘못했어도. 그게 사람인 거예요. 비난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100%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을 좀 더 많이 했을 수는 있지만 네. 상대방은 완전히 나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나를 막 이렇게 비판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친한 친구가 술 먹다가 싸워갖고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따지고 이유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걸 당하고 나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거에서 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서로 다른 것만 계속 있으면 그냥 갈등 상황에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든 간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좀 더, 그럼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뭐 설득적인 어떤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좀 수긍하고, 좀, 내가 그전에는 그거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있구나.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타협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게 참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래서 아무리 틀렸다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대도 그걸 잘 안 믿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게 자기 말이 맞다 이게 되게 세거든요. 예.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증거도 다 무시하고 새로운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이유라든가 또 그런 것들 대죠. 확증 편향처럼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놔도.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게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 극단적으로 자기 입장을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극단주의가 그 입장에 지지하는, 동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극단주의가 되게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극단주의가 훨씬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리고 정확한 거죠. 그리고 타당하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극단적이다. 확신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건 아니고 이래 해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 이게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게 엄청 멋있고 멋있죠.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뭐 우리가 중간에서 어리버리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넌 그럼 뭐야 입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극단주의.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하네요. 그래서 이 극단주의가.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점점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